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지역에 어떤 소식일까요?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요. 네. 좀 따뜻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농촌진흥청에서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올리브 하면은 재배적지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 지중해 연안에 그렇죠. 관광하기 좋은 나라죠. 지중해 파란 맞아요. 바다에 그 뜨거운 태양에 맞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네, 스페인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네. 그런데 한 2090년 정도 되면 지금처럼 기후변화 추세가 되면 우리나라 서산 올리브라는 얘기 서산 올리브요? 아. 그만큼 이제 재배 적지가 북상할 것 같다. 네. 이런 예측 지도가 나오고요. 녹차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저 특히 젊은 층에서 녹차 라떼, 뭐 디저트 관련 상품도 굉장히 많아서 녹차 차나무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보성이죠, 보성. 그렇죠. 네. 당연히 보성, 전남 보성. 뭐 제주도, 네, 이렇게 제주도. 하동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또 녹차도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되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 재래종부터 해가지고 2090년대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할 것이다. 아, 녹차를요? 네. 그럼 파주의 연천 여기서도 네, 녹차를 파주 하자. 녹차, 안성 녹차, 연천 녹차. 아, 인삼 재배지에서 녹차를 네. 그 기후변화에 따른 차나무 네. 이 재배적지 예상 지도를 농촌진흥청에서 밝혔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 특히 이제 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걸 네네. 예측하는 기구가 있는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연구소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바나나가 앞으로 육지에서도 재배될 것이다. 아, 제주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나오고 있죠. 올라와서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완주 완주 바나나. 바나나 말씀하신 적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즘 보면 그냥 국산 바나나들이 가만히 보면 제주도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아열대화가 되면서 네. 여기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각종 작물의 재배 적지가 어디로 갈 것이다. 사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이미 올라왔죠. 예,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뭐 사과 주산지는 대구. 당연히 대구였는데 네. 지금 이렇게 대구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하고 지금. 양구 사과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재배적지 예측 지도를 공개를 하는데 네. 이번 연구의 특징은 차나무에 대한 재배 적지를 연구를 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녹차하고 올리브 나무를 전망을 봤는데 특히 녹차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이렇게 재배 적지를 쭉 예측을 했는데 네. 이 추세라는 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한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정말 탄소 중립 잘해가지고 온실가스 팍팍 줄일 경우 1.5도 안 넘긴 거. 예. 그다음에 2단계 조금 못할 경우 3단계 또 못할 경우 4단계는 이제 SSP5 8.5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 정말 화석연료 사용도 많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대될 때 계속 이대로 밀어붙일 때. 예, 이때 이제 2090년 정도에는 녹차가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재배가 될 것이다. 네. 녹차는 특히 빠른 속도로 북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네. 올리브 같은 경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2090년 정도에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차용 차나무인데 차잎은 잎녹차, 말차 뭐 이렇게 활용되고 네,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녹차용 차나무의 재배 적지는 지금은 제주, 하동, 보성 지역으로 제한적이지만 2090년대가 되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된다. 아니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되면. 올리브 재배는 여기서 이제 올리브는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네. 이 올리브 하면 보통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는 네. 제가 보기엔 2090년가도 될까 말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불확실한 것 같아요. 예. 기름 그럼 어떤 짜는 올리브? 것보다는 관상용.
아, 관상용 올리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유럽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아주 강렬한 지중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귀촌을 해서 올리브 나무를 막 심고 네. 거기서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촌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상용으로. 그런 식으로 관상용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짜기에는 수율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낮다라는 거 하는데 2090년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리브 나무의 재배 적지도 서서히 북상해서 2090년대에는 서산, 상주, 강릉 등 중부 지역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 아, 이것도 또 품종 개량을 하면 기름 짜는 올리브를 심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서산 올리브, 상주 올리브, 강릉 올리브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정말 안 했을 때, 정말 안 했을 예, 때. 정말 안 했을 때 이 정도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보니까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정말 빡빡하게 우리가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면 제대로 했을 때는 사실 재배 적지의 변화가 그닥 크진 않아요. 아, 부디 그렇게 되길. 녹차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그닥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갈 때 우리나라 완전히 아열대로 가면서 뭐 중부지방에서도 올리브 간다.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따뜻해지고 올리브 내니까 좋다라고 국산 하는데 올리브 먹고. 네. 근데 그게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아이 뭐 사과 올라오면은 더 많이 좋지 뭐 이러는데 지금 아마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그렇죠. 거예요. 사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더워지면서 없어지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사과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왜 금사과가 됐을까? 농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불확실성이 너무 그래서 진흥청에서 보니까 이제 품종 개량 미션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하면 사과꽃을 늦게 피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한대요. 왜냐하면 맨날 꽃이 필 시기에 옛날 사과꽃 이쁘잖아요. 네. 그 시기에 냉해가 와가지고 다 얼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냉해를 피해서 좀 늦게 피면서도 일찍 수확하는 품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점점 더 변수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네. 기후 불확실성. 아하, 우리가 부디 1.5도에서 잘 막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올리브하고 차밭이 올라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노래만은 한번 그 지중해 빛깔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저 이탈리아 가수들이죠 옛날에 네. 산레모 가요제를 휩쓸었던 네, 올리브의 펠리치타. 고장. 네, 아하,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의 펠리치타 네. 신청 지금 추천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